네,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피부과 박교수의 여행과 음식 큐레이션 MC를 맡은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이번 편의 주제는 나만의 맛집 찾기 노하우인데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박영민 교수님께서 여러분만의 맛집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피부과의 박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요, 2021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음식점이 약 65만 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나만의 맛집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맛집을 찾기 위한 큐레이션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맛집 검색을 하세요. 뭐 캐치탭을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예전에는 초록창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 교수님께서는 맛집 검색을 할 때 어떤 앱으로 주로 검색을 하세요? 뭐 네이버나 이런 걸 좀 이용하고 앱도 이제 이전엔 책자로 나왔던 거를 요즘 이제 앱으로 돌리는 이런 프로들을 사실 사용하는데 예. 우리 사회자분도 이제 점심이나 이런 거를 직접 싸우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친구랑 오늘 저녁에 만날 건데 맞아요. 어떻게 이제 맛집을 찾을 건지 혹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도요. 제가 MZ세대인 줄 알았는데 낀 세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인스타그램이나 그렇죠. 캐치탭을 네. 많이 한대요. 근데 저도 네이버를 통해서 하는데 대신에 네이버와 캐치탭을 요즘은 번갈아 가며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맛집의 기준은 뭔가요? 좋은 집에 서비스 좋고 뭐 위생도 좋고 하는 집들은 다 그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집들이죠. 맞아요. 그런 집을 매일 갈 수는 없는 거고 시장도 없어지고 이제 뭐 슈퍼만 생기고 다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네. 걸 자꾸 먹으니까 이 개성이 없는 그런 맛들이거든요. 그래서 체인점이 없는 오리지널 식당, 그냥 고집만 한 그런 식당이 우선 예. 제가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데고 그 다음 그러면 좀 더 한 게 맛있지만 그 가격이 리즈너블한 집. 그게 이제 가성비라고 예. 생각을 하고 가성비하고 가심비가 있는데요. 예. 가성비는 이제 그 가격에 대한 만족도겠죠. 근데 이제 가심비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얹어서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는데 그게 과연 정말 그 돈을 더 주고라도 만족할 수 있는지 이런 충족도, 네. 그 욕구에 대한 충족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병원이 있는 그 서초동도 근처에 이제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좀 비싼 동네죠. 강남처럼 밖에 나가서 이제 점심을 백반을 하나 먹고 싶은데 네. 요즘 가격으로 해서 반찬이 한 8개 정도 나오고 뭐 가운데 뭐 생선구이나 그리고 옆에 이제 뭐 찌개 종류 아니면 국 종류가 나온다. 한 10,000원 정도면 그냥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제육볶음이라든지 불고기라든지 네. 뭐 다른 이런 메뉴가 내가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이 15,000원이나 20,000원이 되면 이거를 과연까지 해서 내가 먹을 거냐. 이게 아마 가성비하고 가심비의 차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블로거라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그 동네 본인이 사는 동네에 잘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있죠. 그러면 어떤 분은 해장국만 정통하다든지 네. 한번 그런 입맛에 맞는 사람 그런 블로그를 자주 보는 게 좋겠죠.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또 노포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노포 매력에 빠진 젊은이들도 많은데 교수님이 보실 때 노포의 매력은 뭐고 또 이 노포 맛집 찾을 때 또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전 노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맛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음식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검증이 됐다는 거죠. 음식이라는 것도 결국 문화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라 바뀌지만 아직까지도 있다는 건 그걸 계속 찾는 사람들이 네. 있다는 의미니까 그 이상의 검증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이제 그런 노포를 찾고 엄마의 손맛이라든지 집밥이라든지 이런 걸 또 어떻게 보면 방사속이라고 그러네 나쁜 말로 그런 걸 이제 겉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마케팅으로. 과장 문구 마케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뭐 할머니 집 몇 대에 걸쳐서 뭐 이런 거는 한번 가서 호구 조사를 한번 직접 해봐야 해봐서 인테리어만 이게 맞는지. 노포인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대개 체인점들이 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조심을 하시는 게
네. 네, 좋죠. 뭐 요즘 젊은 분들도 뭐 을지로 힙지로. 힙지로 예. 해가지고 찾는데 겉만 노포인 게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그렇더라고요. 뭐 어떻게 인증해 주느냐 중요한 거고. 그러면 메뉴에 또 정통한 전문가가 아까 인플루언서 얘기도 네. 했고요. 요즘 뭐 TV 프로그램도 많고 한데 요즘에 워낙 미식 전문가가 또 네. 많아서요. 다 믿을 수도 없고 선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과연 그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이 모든 거에 다 전문가냐?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메뉴라든지 전국을 다니면서 뭐 맛집을 찾거나 네. 나랑 이제 맞는 그런 입맛이라든지 이 동선에 네. 이게 서로 겹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몇 개 선정하면 뭐 그분들이 새로 가서 이런 것들을 새로 발굴하면 나는 이제 한번 좀 찾아볼 수 네.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인스타그램에도 들어가면 어디 맛집 인플루언서 구분도 요즘은 많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광고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포인트 또 가져가시고. 메뉴 가짓수가 적은 곳이 조금 더 맛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점심 때 많이 먹는 것 중에 이제 중국집을 가고 싶다 어디에 되게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리 그 요리를 잘하는 분, 뭐 TV에 나오는 무슨 유명한 분이다 하더라도 대표 메뉴가 한두 개가 있는 거지. 예. 모든 그 중식에 있는 뭐 밥류, 뭐 면류 이런 걸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누구나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니까 그게 뭔지 보고 확인하고 하고 그걸 미처 안 했을 때는 가봐서 아차하면 이제 주변을 둘러봐야죠. 네. 이 사람들은 주로 뭘 많이 먹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거기서는 내가 평상시에 선호하는 메뉴가 아니라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먹는 메뉴냐 잘 알려진 메뉴를 먹는 게 안전하다고 봐요. 시그니처 베스트 메뉴를 먹어라. 네. 근데 뭐, 맛집이라고 하면 요즘은 밤을 지새서라도 기다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멀리도 찾아가시는 분들 계신데요. 전에 한번 하남에서 네. 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은 테너가 하는 맛집이에요. 이태리에서 공부하시고 예. 와가지고 그 집의 테마는 한 달의 마지막 주에는 음악회래요. 그것도 듣고 네. 맛있던 이제 맛있는 파스타를 먹으려고 이제 가는데 하남까지 먼 시간이죠.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다들 공감하고 그런 걸 원하면은 그런데 가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그렇죠. 동선을 네. 고려해야 한다.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저걸 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뭐 제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약을 요즘은 앱으로 많이 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가끔 전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응대가 조금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안 가게 되는데 반면에 또 친절하면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꼭 가보고 싶어져요. 예. 그건 사람 마음이면 다 마찬가지고 이게 서비스종이라면은 그게 가장 먼저 주의할 사항인데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전화를 그렇게 뭐 예약하기 전에는 잘 안 했는데 이제 한 2년 반 이상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요즘 문을 많이 어느 날 갑자기 닫거든요. 맞아요. 불규칙하게 영업을 하는데도 많이 늘어났어요. 가면 있겠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전화를 해서 오늘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하는데 네. 해보면은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은 가고 싶다가도 아 이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환영받지 못하는 네. 느낌 들 때 있어요. 와인 같은 거를 이제 뭐 콜키즈나 이런 거를 또 물어보고 우리가 이제 몇 명이 가는데 그런 방을 구해줄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물어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잘라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 저기는 이번에는 꼭 안 가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생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기준을 알 수 있는 게 직접 방문했을 그렇죠. 때 알긴 아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대부분은 알기가 어렵죠. 음. 뭐 거기를 원래 방문한 분이 있으면 뭐 물어본다든지 하고 거기 이제 먼저 갔다 온 사람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평을 이렇게 싣는데 거기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실리는 경우가 꽤 있죠. 예. 그런 걸 안 좋은 거에 대한 뭔가 피드백을 주인이 줘야 되는 게 사실 요즘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거기에 이런 질문 자체가 뭔가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진솔하게 하면 그거는 이상 상태가 굉장히 뭐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는 있겠죠. 네. 요즘 또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그 음식 재활용
어디에 찍혀가지고 방송이나 이런 데 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집들은 좀 앞으로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솔직한 내돈내산 솔직 후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박 교수님과 함께 맛집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아직 나만의 맛집 노하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실제 맛집 검색을 위한 키워드와 맛집 검증하는 법, 또 도움이 되는 맛집 찾기 앱까지도 또 소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편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포라는 게 뭐 요즘 젊은